명절이 다가오면 가장 바빠지는 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번엔 꼭 오겠지. 며느리도 이제 적응했을 테니까.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늘 그래왔듯 오늘도 김기춘 씨는 달력을 보며 다가오는 명절을 세어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지혜, 며느리 이름이 참 예쁘지. 이번엔 내가 음식 좀 줄여볼까? 피곤할 텐데. 아버지, 이번엔 저희가 호텔을 잡았어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순간 멈춰선 김기춘 씨의 손. 방금 전까지 정성스레 다듬던 호박은 그대로 도마 위에 남겨졌습니다. 호텔, 왜? 그게 더 편하잖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김기춘 씨의 부엌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되어버린 자식들의 이야기.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김기춘 씨는 이 차가운 겨울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은 김기춘 씨. 손끝으로 문지르는 반지의 흔적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여보, 난 반대예요. 윤지혜라는 애. 너무 가난한 집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서준이 의대 보냈다고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거지. 돈이랑 결혼하나? 서준이가 좋다는데. 당신은 맨날 그러니까 문제예요. 너무 순진해. 그 집 형편도 안 좋다면서요. 나중에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까봐 걱정돼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지혜 그 애, 착한 애야. 서준이도 곧 의사 되면 잘 살 거고. 당시 김기춘 씨는 아들 서준이의 행복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난 반대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30년을 버스 운전하면서 서준이 의대 등록금 대느라 당신은 또 얼마나 식당이라면서 고생했나. 텅 빈 거실에 울리는 김기춘 씨의 한숨. 벽에 걸린 아들의 의사 면허증이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고 당신은 또 식당 설거지하면서 그래도 의사만 되면 다 괜찮을 거라고 손바닥이 갈라질 때마다 아들의 미래를 붙잡았던 날들, 아내와 함께 꿈꾸었던 그 시절의 희망이 이제는 서글픈 그림자가 되어 김기춘 씨의 어깨를 누릅니다. 지혜야, 너는 왜 그러니? 내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다고. 아버님, 제가 서준 오빠랑 결혼하면 평생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나는 널 믿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김기춘 씨의 마음도 점점 얼어붙습니다. 서준아, 너는, 아버지가 힘들게 키운 너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내 마누라 말만 듣고 사니? 문득 서랍장 속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서준이가 처음 의사 가운을 입던 날, 돌아가시기 전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 사진 속 행복했던 미소가 지금은 왜 이리 낯설어 보이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김기춘 씨의 마음속 서운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 아들 의사 된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김기춘 씨. 명절날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가 몇 층이래? 27층이요. 아버지, 전망 좋은 레스토랑 있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며느리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옵니다. 아버님, 기다리셨어요? 주차장에 차 대느라 좀 늦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리 예약해뒀어요. 김기춘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집에서 손수 준비한 음식들은 차 트렁크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동그랑땡, 지혜가 맛있다던 갈비찜. 여보, 오늘은 다 먹어줄까요? 아버지, 여기 연어 스테이크가 맛있대요. 와인도 한잔 하시겠어요? 나는 소주가 좋다. 아버님, 여기선 소주가 좀 그런데. 말을 멈춘 며느리의 표정에서 김기춘 씨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격식이라는 이름의 벽, 품이라는 이름의 칸막이. 그래, 그럼 그냥 물로 줘. 웨이터, sparkling water, please. 며느리의 유창한 영어 발음이 김기춘 씨의 가슴 한켠을 찌릅니다. 아버님, 제가 영어도 못하고 서준 오빠랑 너무 달라서 걱정이에요. 괜찮다. 사람은 마음이지. 너는 마음이 예쁜 애라. 아버님, 이거 보세요.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미쉐린 스타까지 받았대요. 하지만 김기춘 씨의 눈에는 메뉴판에 글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떠오를 뿐입니다. 서준아, 네, 아버지, 집에서 내가 준비한 음식들. 아버님,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는 건데, 모시는 것. 그 말이 왜 이리 차갑게 들리는 걸까요? 아버지, 그나저나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괜찮다. 아버님 연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 실버타운 하나 있는데 그 순간 김기춘 씨의 손에 든 포크가 살짝 떨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랑 같이 사셔요. 사람이 참 변하긴 변하는구나.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27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름답지만 김기춘 씨의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서준 오빠, 이따가 퓨전 한식당 가봐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아버지, 더 드시고 가세요. 배, 불러서 그래. 텅 빈 접시를 바라보는 김기춘 씨. 사실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디저트는요? 됐다. 난 이만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탈 거다. 너희끼리 편하게 있어라.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김기춘 씨의 뒷모습이 어쩐지 더 작아 보입니다. 아버님,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저희 꼭 행복하게 살아서 아버님 자랑스러운 며느리 될게요.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라나.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손길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서글픔이 담겨 있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 잘 사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때론 풍요로움이 더 큰 빈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족의 의미는 값비싼 음식이나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따뜻한 밥상 앞의 소소한 대화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택시를 기다리는 호텔 입구. 차가운 바람이 김기춘 씨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김기춘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준비한 건데. 이게 뭐야? 서울에 있는 실버타운 안내문이에요. 아버님 연세에는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김기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참아온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릅니다. 편하다고. 누구를 위해 편하다는 거야.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편하시잖아요. 여보, 우리 서준이 드디어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의사 되면 더는 힘들지 않을 거야. 난 내 집이 좋다. 아버님, 고집 그만 부리시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우리 엄마도 실버타운 가셨는데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고 난 아버지,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모시다니. 이게 모시는 거야. 순간 호텔 앞이 조용해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깃거리며 쳐다보지만 김기춘 씨는 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날 모시고 싶었다면 호텔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음식 먹어줬어야지. 아버지, 저희는 그저 뭐야? 말해봐. 너희 체면 지키려고? 너희 편하자고?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여기가 어때서? 내가 좋아하는 호화로운 호텔 아냐? 부끄럽니? 내가 부끄러워. 아버님, 제가 이렇게 대학도 나올 수 있는 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너는 내가 못 사는 게 부끄러워. 버스 운전하는 게 부끄러워. 내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는 내가 부끄럽지 않았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서준은 진퇴양난에 빠진 듯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서준아, 너는 말이라도 해봐.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아버지, 저희는 그저 좋은 뜻으로. 좋은 뜻. 그래, 너희는 다 좋은 뜻이지.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좋은 뜻. 김기춘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힙니다. 내 어머니가 널 의사 만들려고 식당 일할 때 손이 다트고 살이 해져도 한 번도 좋은 뜻이라고 한 적 없어. 아버지, 그저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됐다. 다 됐어.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아라. 불편한 아버지는 이제 안 보면 되잖아. 택시에 오르는 김기춘 씨. 뒷좌석 창문에 비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일산 백석동으로 가주세요. 더는 갈 곳이 없네요. 도시의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김기춘 씨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때론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늦은 밤 택시가 멈춘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할아버지, 명절인데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네, 저도 딸내미가 셋인데 다들 결혼하고 나니 명절 때마다 이런 할아버지들 많이 봬요. 택시비를 건네는 김기춘 씨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거스름 돈 됐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빈 엘리베이터에 홀로 선 김기춘 씨. 15층을 누르는 손가락에는 오늘 하루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의사 되면 아빠 버스 운전 그만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자동문이 열리고 15층 복도가 드러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속에 아들의 병원도 있겠지요.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습관처럼 던진 인사가 공허하게 울립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서준이를 의사로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현관에 놓인 며느리의 구두 자국이 떠오릅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수줍게 들어오던 그 발걸음. 그때는 왜 그렇게 착해 보였을까요? 아버님, 저는 잘난 건 없는 아이예요. 그래도 서준 오빠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이걸 어쩌나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갈비찜, 서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동그랑땡, 버려야 하나.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명절의 밤은 누군가에겐 여전히 따뜻합니다. 옆집 김 씨네도 혼자 사는데 다시 현관문을 여는 김기춘 씨. 이웃과 나누는 음식만큼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어이구, 명절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혼자 계신다더니 아드님 안 왔어요? 아, 네, 바빠서. 그요, 다들 그러지. 우리 딸도 명절에 못 온다네. 시댁에만 가고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아픔을 읽은 두 사람. 나누는 음식보다 더 따뜻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기, 김 씨, 혹시 술 한잔 할래요? 그럽시다. 오늘 같은 날 서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작은 식탁 위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다 키워놓고 나면 이렇게 허전하기만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딸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서운하진 않을까. 아니에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가면 다 남의 집 사람이죠. 소주잔을 비우는 동안 두 사람의 한숨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김 씨, 우리가 너무 자식한테 매달리는 걸까요? 그게 아닐까요? 우리가 놓지를 못하니 자식들이 더 멀어지는 걸지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두 노인의 가슴 속 외로움의 무게는 오히려 더 선명해져만 갑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걸까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때론 이웃의 위로가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오늘 밤 깨닫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이제 저도 조금씩 내려놓을게요. 달빛 아래 흐르는 두 노인의 눈물 속에는 인생의 쓸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때론 자식을 올가매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밧줄을 풀어주는 것도 결국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김기춘 씨가 눈을 뜹니다. 아, 머리가. 식탁 위에는 어젯밤 옆집 김 씨와 나눴던 소주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게 뭐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 많이 나눠서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식들 놓아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오늘 복지관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옆집 김 씨 올릴 쪽지를 읽는 김기춘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제 많이 화나셨죠?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네요.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가 너무 편한 것만 찾았어요. 서준아, 어제 지혜랑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여보, 우리가 너무했나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편한 대로만 했잖아. 저도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가난했던 때는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진심으로. 서준아,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이 있는 거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삶이 있는 거야. 아버지,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너무 너희한테 매달렸나 봐. 그게 너희한테도 부담이었겠지.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보입니다. 둥지를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는 걸까요? 나도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버지, 저희가 찾아뵐게요. 이번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래. 근데 서준아, 너무 자주는 말고. 아버지도 이제 바빠질 거야. 네, 무슨. 옆집 김 씨랑 복지관도 다니고 등산도 다닐 거야. 아들의 놀란 목소리에 김기춘 씨는 오히려 웃음이 납니다. 너희도 이제 너무 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너희 생활해. 아버지, 울리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이제 농담도 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됐지 뭐.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은 김기춘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인데 왜인지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자식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준비되셨나요? 복지관 가실 거죠? 아, 네. 잠시만요. 옷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김기춘 씨. 주름진 얼굴에 새로운 결심이 서립니다. 이제 나의 봄을 찾아볼까? 때론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집착이 진정한 사랑을 가린다는 것을 김기춘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 달 후 복지관 탁구교실. 탁구공이 경쾌하게 오가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김 선생님,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매일 연습하니까 이제 좀 치네요. 우리 김 선생은 운동신경이 원래 좋으시잖아요. 예전에 버스 운전도 하셨다면서요? 더 이상 그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김기춘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그럼요. 서울 시내 구석구석 내 손으로 직접 달렸죠. 탁구채를 든 손이 잠시 멈춥니다. 디스플레이에 뜬 며느리라는 글자. 한 달 만에 연락입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예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래, 난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김기춘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이번엔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할게요. 너희 집에서.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동그랑땡도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해볼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탁구장 저편에서 옆집 김 씨가 걱정스레 바라봅니다. 지혜야. 네, 아버님. 토요일은 안 될 것 같다. 아, 그러시구나. 여기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가 있었어. 일요일은 어때? 네. 아, 네. 일요일이요. 좋아요,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지혜야. 네, 아버님. 음식은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 이제 난 적게 먹어도 돼. 아버님, 대신 내가 생각나서 하는 거면 좋겠다. 조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번엔 진심을 담아서 준비할게요. 그래, 그럼 일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탁구대로. 전화를 끊고 탁구대로 돌아오는 김기춘 씨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좋은 소식인가 봐요. 그런 것 같네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려 하나 봅니다. 탁구공이 다시 오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조금씩 자라나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더 잘 보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탁구교실 수강생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실버 탁구 대회 잊지 마시고 참가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제 김기춘 씨의 하루는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시간표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합니다. 일요일 오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김기춘 씨가 들고 있는 작은 선물 상자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어르신, 몇 동 찾으세요? 아, 101동인데.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요즘은 자식분들 찾아뵈러 오시는 어르신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립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어머, 이러실 필요 없으셨는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냄새는 네, 어머님이 하시던 동그랑땡이요. 제가 많이 연습했어요.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너는? 병원은 괜찮고? 네. 오늘은 일찍 마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지혜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 비법대로 해봤는데 맛이 어떨지 어떠세요? 내 어머니보다는 맛있구나. 순간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말요? 저 사실 어머님, 제가 이제야 이렇게라도 배우네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저는 제 편한 대로만 살았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못하고. 됐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너무 집착했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늘 저희를 위해서만 사셨는데,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야. 이제는 서로의 삶을 살자. 그게 더 좋을 것 같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비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세 개의 그림자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복지관은 재미있으세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엔 탁구 대회도 나갔었어. 정말요? 어떻게 되셨어요? 3등 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다음엔 저희도 가서 응원해도 될까요? 글쎄, 너무 자주 오면 내 여자친구들이 질투할지도 모르는데. 순간 거실에 웃음이 터집니다.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나 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짜 가족이.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김기춘 씨가 일어설 채비를 합니다. 아버님, 벌써 가시게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이제 그만 가봐야지. 나도 내일 할 일이 있어. 할 일이요? 응.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기로 했어.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서 깜짝 놀란 기색이 스칩니다. 봉사활동이요? 그래. 이제 나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아버지, 현관문 앞에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제가 이번엔 낙지볶음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글쎄. 아, 바쁘신가요? 내가 언제 올지 직접 연락할게. 너희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나이 들수록 비우는 게 좋더라. 욕심내면 내낼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아버님, 잠시만요. 잠시 후 지혜가 작은 액자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어제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액자 속에는 20살의 서준이 의대 합격 소식을 받던 날 온 가족이 찍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직도 갖고 있었나? 당시 제가 서준 오빠 가르치던 과외 선생이었잖아요. 이 사진 찍던 날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서준이가 의대에 합격했다고. 지혜 선생님 덕분이야. 덕분이야. 아니에요. 서준 오빠가 열심히 해서.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의 그 기쁨이 평생의 고생 끝에 맺은 결실이란 걸. 그땐 다들
참 순수했지.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그때처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시작? 네. 이번엔 서로를 더 이해하면서 천천히 김기춘 씨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낙지볶음 기대하고 있을게. 돌아서는 김기춘 씨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우리가 꿈꾸던 가족이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찾아가나 봅니다. 때로는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또 다른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복지관 효도상 시상식이 있는 날인데요. 효도상이라. 세상 참 많이 변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효도를 하는 세상이네요. 그때 복지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아버님, 너희가 어떻게 오늘 시상식 소식 들었어요? 축하드리러 왔죠. 아버님이 매주 치매 어르신들 수발 들고 장수 사진도 찍어드리고 봉사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아니, 이런 건 별거 아닌데. 복지관 무대 위로 김기춘 씨가 호명됩니다. 올해의 효도상 수상자는 김기춘 어르신입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는 제가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행복하네요. 무대 아래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무거운 명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나이 들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때론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가족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혹시 지금도 홀로 식탁에 앉아 텅 빈 의자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한 번쯤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